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달이 밝으니 놀다 가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이는 역사상 최고의 미모와 재능을 지닌 매력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후세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황진이며 호는 명월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 서출로 탄생했으며 자신을 연모하던 남자가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기녀와는 달리 조선의 권세와 학식을 자랑하는 사대부들과 대항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 최대의 군자로 자칭하는 벽계수 충남을 유혹했습니다. 검은고를 타고 있던 벽계수가 명호를 쳐다보지 않고 말을 타고 떠나려 하는데 황진이는 시한수로 구애를 합니다. 청살리 백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 할제 쉬어감이 어떠하리. 심중을 흔드는 시 한 수에 선비의 자존심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화류계를 통해 퍼져나가자 황진이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그 후에 황진이는 불가의 생불로 알려졌던 지족선사를 찾아가 그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도학군자로 이름을 날리던 화담 서경덕을 유혹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세상 모든 남성은 황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화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진이는 화담 선생의 덕망에 감복하고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 후 황진이는 한양 제1의 소리꾼인 이사종과 사랑에 빠져 6년간 송도를 떠나 예술의 동지로 조선 팔도를 유람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가 남긴 동짓날 기나긴 밤 시가 있습니다.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들란 굽이굽이 풀이라. 그의 사랑을 표현한 최고의 시입니다. 황진이와 짧은 사랑을 나눈 소세양은 중종 4년에 등거한 시문에 능하며 대제하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송도의 명기 황진이를 찾아가 가기 전에 황진이가 절세 미인이라고 하나 나는 그와 30일만 함께하고 헤어질 것이다. 이를 어기면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는 말을 남기고 황진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소세양이 석류나무 유자 한자를 적은 서신을 황진이에게 미리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기 잡을 어자 한자를 쓴 답장이 황진이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소세양의 서신은 석류나무류로 큰 선비가 있으니 어찌 놀지 않겠는가라는 구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며 황진이의 답장은 고기 잡으러로 고상한 기녀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며 찾아오려면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세양이 황진이와 동거를 한 후 약속한 날짜가 되자 작별의 술잔을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황진이는 소세양에게 소세양과 이별을 맞이하여 라는 시 한 수를 써주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 내일 아침 눈물지며 이별하고 나면은 님 그린 연모의 정 길고 긴 물거품이 되네 였습니다. 그만 소세양은 그 시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냈으며 친구들에게 인간이 아니라는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진이는 소세양과의 연정을 끝으로 4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성의 어느 길가에 묻혔다가 그의 무덤을 발견한 평안감사 임백호가 그를 위하여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잔한다 유인한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난다. 잔잡고 건할 리 없으니 그를 서러하노라는 추모의 시였습니다. 남성과 양반, 관리의 박대를 받으며 여성과 천인, 기녀로 천재적인 신문과 예능으로 억압에 대항하고 권세를 비웃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황진이를 소설과 연극, 영화와 드라마로 그의 매력적인 모습을 재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가 여성과 예능의 자유를 추구했듯이
그에 대한 표현도 자유분방한 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절세의 명기에 대해 벽계수처럼 무너지든지 지족선사처럼 파괴되든지 소세양처럼 빠지든지 송도 3절의 하나가 된 화담처럼 무덤덤하든지 자신이 선택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다른 밝은 달 아래 놀다가 가든지 달이 지고 어둡다면 슬퍼하든지 외로워도 자기의 길은 자기 스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